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4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국영석유공사 산하 주유소가 고옥탄 연료를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저옥탄 연료를 섞어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자카르타 법률구조재단은 이로 인해 차량 손상과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는 피해 사례를 대거 접수했으며 소비자들을 대신해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총장실은 뻐르타미나 계열사의 연료 수입 수출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여러 고위 관계자를 이미 체포했습니다. 경제법연구센터는 저옥탄 연료를 고옥탄 가격으로 속여 판매함으로써 발생한 소비자 손실이 연간 1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자카르타 법률구조재단은 정부와 기업이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결국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뻐르타미나 측은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현재 유통되는 연료는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 단체들은 과학적 검사와 투명한 감사가 필수적이라며 저옥탄 연료 혼합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지 못하면 소비자 신뢰가 회복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법조계 역시 배상 문제와 더불어 주유소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도 본 소송을 통한 책임 규명이 중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월 열린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얀드리 수산토 마을지역개발부 장관이 본인의 배우자의 당선을 돕기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얀드리 장관이 마을단체 회의에 참석해 공무원들의 중립성을 훼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따라서 배우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는 한편 60일 이내 재선거를 실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선거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은 얀드리 장관 측이 구조적, 조직적,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해왔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에 따라 얀드리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으며 재선거 전까지 얀드리 장관이 자리를 지킬 경우 같은 방식으로 또다시 선거 개입이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도네시아 부패감시단체는 장관의 이번 행동이 전 현직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들이 공공연히 특정 후보를 지원해온 흐름과 맥이 닿아 있다며 선거감시기관에 책임을 거론했습니다. 한편 얀드리 장관은 장관직에 오른 지 불과 2주밖에 되지 않았고 해당 행사에도 초청받아 간 것일 뿐이라며 자신의 부정행위 연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당선은 공정한 선거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장관은 과거 장관으로 임명된 직후에도 가족 추모 행사 초청장을 공식 부처 문서 양식으로 발송해 논란을 일으킨 전력이 있습니다. 당시 그는 행정적 실수였다며 사과했으나 이번 지방선거 개입 의혹까지 겹치면서 장관직 수행 능력과 도덕성에 대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프라보어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세랑 지역 재선거의 공정성과 더불어 현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도 좌우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파푸아 지역에서 대규모 식량 생산을 목표로 추진되는 식량단지 사업에 군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인권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 정부에서 시작된 뒤 현재도 이어지고 있지만 군이 민간 부문에 직접 개입하면서 민간 영역의 군사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지난해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군 병력이 농업 현장에서 직간접적으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부대는 청년 농부들의 교육을 돕고 농기계를 지원받아 경작을 지도하는 한편 일부 지역 관계시설과 투자원 공급 사업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파푸아 지역 식량단지는 약 230만 헥타르에 달하는 대형 국책 사업으로 과거에도 비슷한 프로젝트가 추진되었으나 목표했던 식량 자급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싱가포르 기반 연구소의 정치 전문가는 군이 농업을 앞세워 지역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리는 방식이 실제 식량 생산성 향상보다는 부정적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군이 2025년 말까지 관련 대대 100개를 추가 창설하려 한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파푸아 지역에서 군병력이 민간인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당 지역은 이미 수십 년간 정부군과 분리 독립 세력 간 갈등이 지속된 곳으로 군사력 강화가 오히려 긴장과 충돌을 부추길 수 있다는 비판입니다. 특히 최근 어두운 인도네시아 운동을 비롯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군 병력의 민간 행정 개입을 규탄하며 정부가 식량 단지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군의 민간 영역 개입을 멈출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궁 홍보실과 농업부는 관련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으며 시민단체들은 대규모 산림 벌채, 토지 수탈, 원주민 권리 침해 등의 쟁점에 대해 정부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자카르타에서 인력 양성 송출 기업인 PDS와 하이 협력사 항공 전문 인력 양성 및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PDS가 인도네시아 최상위 인력 교육 송출 기업으로 현재 국영 항공우주 기업 등과 손잡고 항공우주 특화 아카데미를 개설해 전문 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협력사들의 인도네시아 해외 인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PDS는 우수한 항공 부품 제조 전문 인력을 양성해 제공하게 됩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이를 통해 국내 협력사들이 해외 인재 채용으로 인력 수급을 안정화해 항공우주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베트남에서 외국인 전문 인력 취업 비자와 연계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번 MOU를 통해 협력 국가를 추가 확대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인도네시아는 K방산의 첫 고객 국가로 알려져 있으며 기본 훈련기와 고등 훈련기를 처음 도입한 데 이어 차세대 전투기 공동 연구 개발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이용기 한국항공우주산업상생협력실 실장은 인도네시아의 풍부한 인적 자원과 우수한 항공 인프라를 활용해 수준 높은 인력을 양성, 협력사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내 항공우주산업 기반을 더욱 탄탄히 다지겠다고 말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보호 차관은 이번 아카데미 개설에 기여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감사한다며 우수한 자국 인재가 협력사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발리 지역 건축가들이 무분별한 현대식 건축붐으로 인해 전통 건축 지침이 무시되고 불법 건축 관행까지 횡행해 발리섬의 문화적 정체성이 훼손되고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건축가협회 발리 지부회장은 최근 들어 현지 건축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정 높이 제한과 발리식 자재, 디자인 활용 등의 규정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발리만의 전통 미관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건설업은 지난해 발리 경제에서 약 9%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세가 뚜렷하지만 전문가들은 지역 특색과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과도한 개발이 관광지로서의 매력을 떨어뜨리고 자연환경과 지역 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기후, 지형 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유리 건물이나 평평한 지붕 구조물이 급증하고 해안, 산재, 논밭까지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발리 건축가협회는 지방정부에 보다 엄격한 불법 건축가 단속과 제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발리주 정부는 이미 위반 사례를 점검 중이라고 밝혔지만 당국 간 협력 부족으로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발리 관광국은 발리만의 고유한 건축미가 관광산업의 핵심 요소인 만큼 전통적인 문화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관심과 보호 조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중부 자바주 출신 펑크 듀오 수카타니가 발표한 곡 바야르가 경찰 비판적 내용을 담았다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곡을 삭제하고 경찰청장 및 인도네시아 경찰 조직의 사과 영상을 공개했지만 오히려 이 곡이 전국적 관심을 얻고 SNS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는 스트라이샌드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수카타니 멤버들은 러시아 펑크 그룹 푸시 라이어처럼 마스크를 착용해 정체를 숨겨왔으나 경찰 측 조사 과정에서 사과 영상을 촬영하게 되면서 본인의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특히 메인 보컬은 해당 영상 이후 교직에서 물러났고 밴드는 일시적으로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실종설까지 돌았습니다. 경찰은 이들과 일반적인 차원의 대화를 나눈 것일 뿐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밴드 측과 시민사회는 해당 곡을 둘러싼 경찰의 과도한 조사와 노래 삭제 종용이 사실상 검열 내지 탄압에 가깝다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경찰 조직은 비판에 개방적이며 건설적인 지적이라면 오히려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밴드가 해당 곡을 다시 부르는 것을 막을 의도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당 밴드를 지지하는 해시태그가 SNS에서 크게 유행하며 수십만 건 이상의 게시물이 올라왔고 학생 시위에서도 이 곡이 울려 퍼지는 등 사회적 이슈로 급부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여전히 잔존하는 표현의 자유 문제를 다시금 드러냈다고 지적합니다. 수하르토 군사정권에도 음악을 통한 비판이 억압당하는 일이 빈번했으나 엄격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해당 노래들이 오히려 더 널리 퍼진 역사를 보면 노래는 그 자체로 강력한 메시지 전달 수단이며 검열이 예상과 다른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